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오르비텍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금 흐름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는 와중에 유지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공부해놨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이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공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르비텍을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일단 오르비텍은 경고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종목에 대해서 기법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기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또 매수를 한다든지 추매 시점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그리고 지금 차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오르비텍이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차트로 분석을 해보면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볼 거고, 이 중요한 가격대가 알아본다면 그 구간에서 뭐 이탈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지지가 된다면 추매 타점도 잡아봐야 되니까 이 중요한 가격들, 기술적인 가격대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이 상승을 만들었던 세력들의 평균 매집 단가를 구해가지고 이 두 개 정도 가격대를 가지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도 또 신규로도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는 기술적인 부분과 세력의 매집가를 구해보고, 그리고 오르비텍 우리가 파동으로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파동에 대한 가격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르비텍이 지금 현존하는 차트 분석에 따르는 모든 가격들의 중요한 부분을 오늘 체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가격도 정해졌고 오르비텍이 지금 원전 관련주로 해서 반등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우리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 전략까지 한번 오늘 완성시켜 본다면 또 오르비텍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르비텍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르비텍 우리 예상대로 공부한 대로 가보자 해서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서 먼저 경고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경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고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경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투자 경고에 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드렸었지만, 경고는 이미 지정이 됐으니까 이 아래쪽에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라는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 맞죠? 정지까지는 아직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보통 경고가 지정이 되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르비텍은 위에 고가까지 한번 만들어주고 좀 밀려내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통의 저점 형성은 일주일 정도 조정을 주더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매수 타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투경 해제 판단일의 주가 동향이라고 보면은 투경 해제 판단일이 있죠. 보통 경고가 지정되고 나서 10일 동안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경고 해제 요건에서 충족이 안 되면 하루씩 계속 더 보면서 측정을 합니다. 일단 이 날짜가 바로 나오는 이제 날짜다 보니까 그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그 날짜의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주가는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성호전자라든지 오히려 강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성호전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맞죠? 최근에 이제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반등세가 가고 있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나서 언제까지 지정이 풀리냐, 그러면 10일 정도 보통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10일째 되는 날이니까 10일째 걸리는 날 이후의 날로서 이 조건이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붙어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걸린다. 최초 판단이라고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르비텍도 한번 와서 보면은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통은 4, 5일 일주일 정도 구간에서 눌림목을 잡고, 그리고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해보는 거죠. 물론 저가가 깨지면 리스크를 잡을 수 있지만 그 리스크가 크지 않게 짧게 잡으면서도 신규 접근도 할 수 있고, 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짧다라면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르비텍이
경고라고 붙어 있는 상황에서 판단일은 언제냐. 자, 그럼 4월 3일 날 금요일 날 판단일이 되고 이때 3월 13일 가격이 8,480원이니까 15일 100%가 안 걸리려면은 16,960원. 그래서 16,0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정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40%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러면 일단 경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해제 판단일 되는 일주일 정도는 반등하더라라는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뭐 성호전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내려왔지만 경고를, 제가 이걸 왜 보냐면 경고를 2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걸렸다가 일주일 정도 하락해가지고 반등 모습 보이고 급등까지 나왔고, 또 한 번은 여기서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이번에는 2차 상승이라 가지고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해주면서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경고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일반적인 흐름이 맞기 때문에 보는데, 물론 경고를 달고도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거는 희귀하다. 희귀한 거에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오르비텍이 지금 최근에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고가까지 올려놓고 첫날은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시가 갭을 들고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4일 차인데 오늘과 내일 이 유지선이 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보유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매 타점도 한번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일단 가격대를 대강 제가 11,000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11,000원 정도에 그어놓고 나서 빨간선 근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머릿속에 11,000원만 일단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이제 유증 세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오르비텍 회사 괜찮은 회사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니까 독보적인 회사다, 원전. 그리고 원전에 제가 이제 유증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런 비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거나 급락이 떨어진 종목 보셨나요? 최근에? 원전주들은 탈원전 시대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새로 원전이 지어지지 않으니 기존에 있었던 걸 유지보수하는 걸로 근근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글로벌이 그린 정책으로 해가지고 탄소 없이 할 때는 갔다가 후쿠시마 원전 터뜨리고 나서부터는 원전 너무 위험해라는 게 집중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꽉 막혀 있다가 이제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에다 SMR이 나오면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원전만한 게 없구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차 파동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 유증 세력이나 이런 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제 납입하게 되면 301만 주가 또 새로운 오버행으로 되고 이 금액이 500만 주가 되니까 오르비텍 총 수로 봤을 때는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우리 기술이든 뭐든 모든 이 원전 관련주 중에 큰 종목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전환사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채 같은 것도 많이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수주가 이제 앞으로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전쟁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적 발표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네 좋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자, 이제 오르비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 매수 추천가는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세력의 매집 평단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딱 보면 오르비텍은 정확하죠.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고점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았습니다. 맞죠? 그렇다라는 건 이 고점을 지지하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이렇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팔아버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위에 또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래쪽에 빠지면 또 살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포함하는 가격대를 보면은 일단 10,000원대 구간에서 12,000원대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타점이 될 수 있다. 20년 동안 못 갔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 매도를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에도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도 동의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11,000원대 구간, 이제 10,000원대부터 12,000원 구간을 한번 놓고 보고 주봉상으로 우리가 봤으니까 10,000원대부터 11,000원 정도까지 보고 12,000원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가격대 지금 정해놓고 보니까 지금 세력들도 이 가격에 들어와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현세 역전에 보는 매매 기법 중에 이 역전 밴드에서 매수해서 가져오면서 첫 번째 이 유지선에 닿는 지점에서는 단타 타점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 기법에도 지금 맞는 상황이다.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매라는 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오르비텍이라든지 이 성장성이나 뭐 매출 실적 이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 본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한번 잡아볼 타점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거고 또 보유해서 지금 살짝 몰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르비텍 이렇게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지금 또 매수 타점 잡아보려고 타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격대 설정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돼가지고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격을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제가 어쨌든 펜을 만들기 위해서 타점 잡아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시장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타점 제가 이렇게 자리가 왔을 때 또 이 구간에서 한번 팔아볼 수 있을 때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파동에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이 앞선 이야기를 어제 했었죠. 이 앞선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앞에서 이미 세력들은 한번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데 저점을 그리고 이 고점을 그린 다음에 이 최고 최저점 구간이 나오면 한 파동이 끝나죠. 이 한 파동의 사이클이 끝난 걸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딱 놀려보니 14,000원대 위에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오더라.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타점이 될 수 있다. 지지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이 수치들이 많으니까 뭐 걸리는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 파동이 끝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켜보는 거고요.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 파동이 끝난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번에 이 첫 번째 두 개의 가격은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시장도 안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고점을 높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오다가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르비텍이 상승 추세가 아니라 박스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려면 이 7,400원대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는 거예요. 즉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승 파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앞산보다 더 큰 시세가 나오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눌림분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밀려 내려왔죠. 어디까지?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돼야지 하락이나 조정이 아닌 거니까 지지되고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목표입니다. 여기가 2차. 2차를 넘어서는 엄청난 파동에 이 강도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림 구간을 또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제가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신청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가격대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기법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역전 밴드 매매 기법과 요즘 같은 변동성 시장에 개미털기 당하지 마시라고 휩소 강의까지 한번 진행해 드릴 건데 끊지 마시고 이거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네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 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